청주 특례시가 뭐길래 이런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권한, 행정 조직에 대해서 확대 개편하고 하는 것들을 자율권을 갖고 하죠. 인사권도 마찬가지고요. 나머지 시군 왜 반대하는 거예요? 청주시만 너무 앞서 치고 나가면 다른 시군들은 더 뒤처지게 되고 불균형이 더 커지지 않느냐. 두 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궁극적으로는 해야 된다. 간판이 되는 시를 하나 잘 개발하면서 인접지역 상생을 하면서 같이 끌어올린다. 저는 반대합니다. 중소도시나 중소군 같은 데에 재정 악화를 초래할 것 당연하고 국가적인 경쟁력, 행정의 효율 때문에 공무원들 자리 늘리는 것밖에 아니지 않냐.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도 민주당, 주도적으로 반대하는 것도 민주당이에요. 또 뭐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벌의 불꽃 토크 대결 리얼 토크 한판입니다. 오늘도 최용현 변호사님, 신용환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두 불꽃 패널께 특례시를 좀 여쭤보려고 그래요. 요즘 한참 시끄럽죠. 근데요, 이게 특자가 들어가면 왠지 좀 기분 좋고 좋은 음식점에서도 특 대하면 더 큰 거 줘요. 네, 그렇죠. 반대말은 뭐예요? 반대말은 뭐죠? 보통이지. 아니 청주시는 특례시 지정을 받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모양이고 충북의 나머지 거의 전체라고 봐야 되죠. 보은만 빼고 나머지 전체는 반대 의견이에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같은 충북 안에서 누구는 하려고 안 하려고 하고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서 오늘 두 패널께 자세하게 속 시원하게 한번 여쭤보려고 하니까 본인의 의견도 변호사님, 근데 교수님 의견은 굉장히 궁금해요. 그렇죠. 어떻게 될지 여쭤보겠습니다. 라이벌의 불꽃 토크 대결 리얼 토크 한판 이번 시간엔 특례시 논란에 대해서 속 시원히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청주 특례시가 뭐길래입니다. 우선은요. 많은 분들이 알고는 계시지만 좀 모르는 분이 계셔서 오늘은 정리를 교수님께서 청주시는 왜 특례시를 찬성하고 나머지는 왜 반대라는 입장부터 정리해 주시죠. 일단 특례시 개념부터 봐야 될 것 같아요. 특별시를 우리가 많이 들었죠. 서울 특별시. 서울 특별시. 그다음에 이제 광역시, 6개의 광역시가 있죠. 그리고 이제 시도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 사이에 이제 특례시가 들어가는 거죠. 광역시하고 시 사이에. 원래는 이제 100만 이상만 하려다가 50만 이상도 일부 추가를 했는데 100만 이상 되는 도시 10개 그리고 50만 이상 중에서 이제 6개 중에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도시를 특례시로 한다 해서 지금 16개 시도가 이제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특례시가 되면 좋은 혜택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특례시 입장에서 좋은 거. 예를 들어 지금 도가 가지고 있는 그 지역의 어떤 재개발이나 이런 그 인허가권들, 개발에 대한 인허가권들, 도시 어떤 새로운 도시 계획 같은 거 설계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어떤 택지 개발 이런 것들 새로 만들 때,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지방 채권, 자동차 같은 거 살 때 왜 채권 딸려서 이렇게 의무적으로 사게 하고 그러잖아요. 이런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권한. 요런 이제 권한들이 있어요. 그러면 소소하게 어떤 그런 자금들이 도의 눈치를 보지 않고 스스로 이렇게 좀 운영할 수 있게. 그리고 행정 조직에 대해서 확대 개편하고 하는 것들을 자율권을 갖고 하죠. 인사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행정 조직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권한인데 아직까지 이제 구체적 세부적으로 어떤 재정에 대해서 어떻게 배분을 하고 어떻게 나눌 거 이런 것들은 아직 구체적인 입법안이 나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혜택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여러 논란을 야기를 하고 지금 충청북도 내에서는 11개 시군 가운데 청주시만 유일하게 해당 조건을 충족을 해서 지정을 신청한 상태고 자 그러면 여러 가지 조건들이 지금 많아요. 좋은 것도 많고 혜택도 있고 그야말로 특자가 붙을만 한데 아니 충북 내에서 이웃 시군이 좋은 일이 있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나머지 시군 왜 반대하는 거예요? 청주시가 거의 충북도에 충청북도만 예를 든다면 청주시가 거의 충북도의 인구나 재정 면에서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청주시가 광역시처럼 별도로 떨어져 나간 준광역시처럼 별도로 떨어져 나간다면 충북도 나머지 시군에 남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보호농촌 용도 절반도 안 되는 걸 가지고서 이제 운용을 한다는 건데 그러면 충북도는 껍데기만 남는 거 아니냐. 그리고 청주시만 너무 앞서 치고 나가면 다른 시군들은 더 뒤처지게 되고 불균형이 더 커지지 않느냐. 이렇기 때문에 충북도나
나머지 시군에서는 반대 의견이 더 많은 거죠. 지금 정확하게 얘기하면 충북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11개 시군이 있고요. 11개 시군 중에 청주시를 제외한 10개 시군 가운데 보은만 빼고 지금 9개가 반대를 한 거고. 명확히 반대 의견을 표시했죠. 보은은 지금 그런 표시를 안 한 거고. 뭐 사실 뭐 보은은 절대적으로 반대다 찬성인데 이제 3기 마치시면 임기를 다 하기 때문에 아마 특별히 뭐 그거에 대해서 지금 입장을 군수님이 안 하신 것 같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수치로 한번 말씀드려보면 숫자 나옵니다. 우리 충북 인구가 약 164만 정도 되잖아요. 청주시가 85만입니다. 약 52%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실제 지방세 수입에 있어서 한 4,500억 되는 세 수에 있어서 청주시가 거둔 게 실제 52%예요. 그리고 나머지 청주를 뺀 나머지가 거둔 게 48% 정도 돼요. 그런데 세를 걷어서 충북도가 배분을 하잖아요. 배분할 때는 청주가 약 38%. 많이 주고 덜 받는 거네요. 거네요. 그렇죠. 나머지 시도는 62% 정도를 대체로 수령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단적으로 행정에 대한 행정 조직이나 이런 권한은 괜찮은데 가장 우려하는 건 돈이죠. 청주가 만약에 별도로 독립해 빠져나가면 만약에 그 비율대로 걷는 것 적고 그거 가지고 배분을 한다 그러면 나머지 시군은 치명적이죠. 그럼 청주는 그 돈을 그대로 쓸 수 있는 거고 나머지 시군이 올 게 안 오네요. 만약에 그렇다면 아직 이제 이런 세부 입법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결정적으로 다른 시군이 반대하는 이유는 우리 지역 내 불균형이죠. 지역 내 균형 발전이 깨진다 이런 거죠. 그게 이제 지금 당장은 청주시를 특례시로 만약에 지정을 한다고 그러면 충북도라는 도세가 약화되고 그 다음에 시군 내 나머지 시군의 재정이 엄청나게 열악하게 되겠죠. 이게 이제 당장은 그렇지만 향후로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문제는 심각해질 수 있어요. 특례시가 만약에 청주시가 특례시가 된다면 독자적으로 본인들의 개발 정책이나 산당 개발 정책을 추진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세종시 사례에서도 봤듯이 빨대 효과가 청주로 독선적으로 청주시가 자체적으로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해서 정책을 추진하고 입안을 했을 때 다른 지역에서는 그만큼 피해가 간다는 거죠. 빨대 효과처럼 발생해서 지역 불균형이 장기적으로도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시군이나 충북도에서 반대하는 의견이 많은 거죠. 아니 우리 지역 균형 발전 그동안 충북 소외하면 안 된다고 엄청나게 외쳤었는데 자칫하면 이게 지역 내에서 이런 의견 어떻습니까?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제 반대 의견이 그러니까 지역 내 균형 발전이 깨진다 하는 것, 특히 이제 재정의 불균형 이거는 뭐 눈에 불 보듯 뻔해요. 만약에 이걸 입법적으로 완전히 해결해주지 않는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이 몸집이 커지면 그 재정도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궁극적으로 보면. 그렇겠죠. 그러면 이제 이걸 입법적으로 예를 들어 지금 배분 비율처럼 몇 대 몇으로 해서 하는 거를 정부 측에서 픽스를 해놓아 준다든지 뭐 이런 입법의 보완이 없다 그러면 이거는 타 시군에서 강력히 반대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게 지금 아까 말씀에 전국에 100만 이상, 50만 이상 합쳐가지고 16개 시가 지금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건데 해당 도는 똑같은 입장이겠네요, 전부 다. 그렇죠. 거의 다 전국이 다 똑같죠, 돈. 어쨌든 지금 청주시뿐만 아니라 전국의 16개 시가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것은 나만 배부르고 잘 살 거야라는 입장은 아닐 것 같기도 해서요. 특례시 지정을 추진하는 어떤 장점이나 이 부분도 좀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뭐 기본적인 취지는 그거예요. 우리나라에는 특별시가 있고 그다음 6개 광역시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100만이 넘는 도시가 전국에 4군데가 있어요. 별도의 지자체가 아닌 광역단체가 아닌데도 수원, 고양, 용인, 창원 같은 경우가 100만이 넘고 그다음에 50만이 넘는 도시가 성남하고 청주시를 비롯해서 포항까지 12개의 도시가 있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울산광역시 같은 경우는 110만이에요. 근데 수원은 120만이고 고양과 용인도 110만이 돼요. 이건 인구 규모나 재정 규모에서 똑같은데 누구는 광역시 대우를 받고 누구는 광역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 별도의 지방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가 되지 못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래서 2003년도부터 이런 문제가 계속 제기돼 와서 그러면 우리도 광역시에 준하는 준광역시 대우를 해달라. 상대적으로. 그래서 대도시 뭐 시장 협의회 같은 것도 만들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2003년도부터 특례시나 특정시라는 이름으로 다 이런 운동이 계속 추진돼 왔던 거예요. 이걸 그럼 아니 지금 특례시를 추진하려고 하는 시 입장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좀 나은 데를 그럼 쳐다보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데를 쳐다보고 해달라고 해야 돼요. 어디를 보고 그 단적으로 이제 우리 청주시만 예를 들어보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행정 조직에 대한 걸 거거든요. 청주 청원이 통합되면서 처음에는 이제 행정 조직이 비대하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구조조정 과정에서 이제 다 이렇게
뭐 속된 말로 잘라낼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재배치, 재조정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화학적 결합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지만 네. 1인당 공무원 1인당 민원인 숫자, 그러니까 시민 숫자를 보면 예. 1대 227명 정도 돼요. 227명? 네네. 그러면 다른 시군 대비해서 한 2배 가까이 된다는 거죠. 예. 어떤 행정 민원 처리 이런 것도 지금 굉장히 과부하가 걸려 있다. 근데 그거에 대한 자율권이 없다 보니까 가장 급선무는 이제 시에서의 입장은 행정 조직에 대한 부분 권한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서 맹점은 예. 그 부분에 반드시 돈이 따라가게 되니까 궁극적으로는 재정에 대한 부분을 감추면 안 된다. 근데 저 앞서 말씀 중에 공무원 한 명당 지금 227명을 커버한다는 것은 저는 혼자 2분 커버하는 것도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어마어마하게 힘들겠네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직과 인원, 그다음에 재정 문제도 있지만 정책 문제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충북의 이제 가장 큰 현안 같은 것이 뭐냐면 오송 역세권 개발 문제도 있었고 예. 좀 전에는 또 아파트 투기과열지구인가 조정지역으로 지구를 했잖아요. 지정을 했는데 이때 결정한 사람이 누구죠? 도지사였잖아요. 오송 역세권 개발은 사실은 청주시의 문제인데 이 결정권이 거의 도지사한테 있어요. 청주시장은 거의 개입할 수가 없어요. 개발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정부 법에 의해서 그것은 도지사 권한으로 돼 있기 때문에 청주시 입장으로는 억울한 거죠. 그다음에 아파트 조정지역인가 그거 지정할 때도 도가 결정을 했어요. 그 국토부랑 협의를 했잖아요. 청주시에는 통보만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책적인 면에서도 청주시가 충북도의 거의 절반인데도 청주시 문제를 자체적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도가 결정하는 이런 이상한 행태가 되니까 이런 문제도 있는 거죠. 이 충북의 대부분의 시군이 청주시가 특례시를 지정하는 거를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이면에 이시종 도지사가 있었다라는 일부 의견이 있습니다. 네. 이게 뭐 그 청주시를 제외하고 나머지 중소시군 같은 경우는 당연히 반대죠. 왜 그러면 제일 큰 도시가 빠져나가면 재정면이나 뭐 인원면이나 어느 면에서나 다 손해를 보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거고 광역자치단체도 이시종 지사뿐만 아니라 전국의 시도 광역자치단체장들은 거의 다 반대를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나머지 시군을 또 생각해야 되거든요. 빠져나가는 시군뿐만 아니라 나머지 시군을 생각하면 전체적인 도세가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건 당연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도의 공무원들이 다 반대해요. 도 공무원들이? 청주시가 떨어져 나가서 별도의 뭐 인사를 하고 뭐 재정을 하고 권한을 갖게 되면 자신들이 갈 자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얘기는 이시종 도지사가 반대를 하든 안 하든 이런 거하고 관계없이 상식적으로 논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라는 그렇죠. 그런 추론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온 뭐 얘기다. 도지사야 뭐 도공무원들하고 나머지 도민들을 생각해야 되니까 당연히 이시종 지사뿐만 아니라 전국의 도지사들은 거의 다 반대를 할 겁니다. 이게 합리적 추론이라는 요즘 많이 나오는 단어의 얘기 같긴 한데 어떻게 보세요? 기승전 이시종 각인데 오늘 의견이 일치하는데요, 저 지사님하고. 한번 큰 틀로 보면요. 아까 16개 중에 10개가 경기도에 있거든요. 거의 다 100만 도시예요. 그렇죠. 그러면 경기도가 약 1,450만 정도 되는데 경기도에 그 10개가 빠져나가면 경기도는 450만이에요. 창원, 경상남도에 속해 있어요. 창원이 빠져나가면 경상남도도 반으로 줄어요. 전주 65만이에요. 전주가 빠져나가면 전라북도도 반으로 줄어요. 다 비슷하네. 충청북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근데 이상하죠. 지금 전국의 17개 시도 광역자치단체장 분들 중에서 이 국민의힘 쪽은 3분밖에 안 돼요. 나머지가 다 민주당이에요. 이걸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도 민주당, 주도적으로 반대하는 것도 민주당이에요. 또 음모론이야. 아니 음모론이 아니라 끝까지 들어보고. 그러면 이걸 중앙에서 추진하는 분들과 지역에서 느끼는 건 많이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또 시도지사 협의회장님 하는 지금 전북지사 송하진 지사님 근데 전북에서는 또 찬성이에요. 전주 65만 도시 하는 부분을 또 찬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갈 길이 무척 멀다. 특히나 세부적인 입법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정말 인접지역 상생 발전, 어떤 재정의 불균형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한 논의가 앞으로도 한참 멀게 더 진행되고 가야 된다. 얘기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그래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자치권 확대인가, 지역의 균형 발전인가. 앞부분에 두 분 말씀을 계속 들어보면서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청주시 입장에서는 절호의 기회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도 내실을 좀 기해야 되니까. 그러나
청주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 입장에서는 네. 아, 니들만 잘 살려고 그러는 거야? 우리는 어쩌라고 라는 입장이기도 할 것 같아서 네. 도민의 입장에서는 이거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이제 큰 틀에서 충북 도민들이 항상 왜 우리가 전국에서 뭐 어디 빼놓고 제일 작다라든지 도세가 그렇죠. 약하다든지 하는 그런 자존심에 대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인구도 3%고 뭐 도정 목표가 4% 경제잖아요. 지금 3.7% 정도 되고 있는데 뭐 이런 정도로 이제 어떤 약화된 자존심에 어떤 어찌 보면 대외적 표현일 수도 있어요. 특례시 어떤 중심이 되는 특례시 하나를 둠으로써 거기를 중심으로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 보면 중국의 이제 마오쩌둥 이후에 덩샤오핑 오면서 불균형 성장론, 100만을 먼저 잘 먹여 살리고 그들이 나머지 인구를 먹여 살리면서 끌어올린다. 뭐 이렇듯이 간판이 되는 시를 하나 잘 개발하면서 인접지역 상생을 하면서 같이 끌어올린다. 뭐 이런 이제 여론으로 보면 당연히 필요한 것인데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초기의 불균형도 조금 행정적인 불균형은 감수하더라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인데 가장 두려워하는 게 이제 조정 교부금이 있잖아요. 걷어서 나눠주는. 결국은 돈이. 네, 그 부분에 대한 것만 정말 그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어떤 그 황금의 정답을 낼 수 있다 그러면 충분히 논의는 해볼 수 있다. 근데 문제는 그게 가능할까 이제. 청주시 등 특례시를 추진하는 곳에서는 뭐 그 규모에 걸맞게 재정과 인원에 걸맞게 자치권을 부여해야 된다. 광역시 수준의 자치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데 사실상 이 말은 시민들한테 다가오지 않는 말이에요. 사실은 이시종 지사가 결정하나 한범덕 시장이 결정하나 도민들한테 우리 시민들한테 다가오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주장하는 게 좀 그 인원이나 조직을 늘리는 건데 결국은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 특례시가 공무원들 자리 늘리는 것밖에 아니지 않냐. 이렇게 다가오는 게 사실 저 같으면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두 분의 입장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요. 청주시가 지금 특례시 지정 추진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 아까 뭐 행정적 얘기도 했고 재정적 얘기도 하셨었고 뗄래야 뗄 수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도 하셨었는데 어쨌든 그러면 두 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뭐 배경 설명이 좀 필요한데 저는 궁극적으로는 해야 된다. 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해야 한다. 예, 재무에 대한 거 재정적인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전제하에서 해야 된다. 제가 배경 설명까지 해도 돼요? 너무 길 것 같지만 간단하게라도. 지금 우리가 큰 틀로 한번 보면 여전히 고려시대 말 조선시대 왔던 군현 체제를 유지하고 있어요. 조선 8도. 지금 약간 기초지자체가 226개 되죠. 전국에 보면. 거의 조선 고려까지 가야 돼요. 네, 실제로 군현 체제 8도 그다음에 그 밑에 이제 우리 시, 뭐 읍, 면 이렇게 온 체제에서 거의 변한 게 없어요. 그 사이에 2000년대 190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들어오면서 교통 통신이 얼마나 발달했어요. 어마어마하죠. 도로. 도로망 지금 거의 웬만하면 뭐 철도까지 해서 보면 2시간 내지 뭐 많아봐야 3시간 이내 일일 생활권. 그다음에 인터넷, 휴대전화 해서 완전히 그러다 보니까 행정의 광역화는 피해갈 수 없는 대한민국이 거슬러가기 어렵다. 그런 측면으로 보면 이제 6대 권역으로 맨날 뭐 여론조사 이런 거 할 때 나누잖아요. 그렇죠. 불경 뭐 호남, 뭐 충청 뭐 이런 식으로 나누잖아요. 이런 광역화의 큰 대세를 피해갈 수 없다. 그거는 뭐냐면 국가적인 경쟁력, 행정의 효율 때문에. 큰 틀에서 그걸로 바라본다 그러면 가야 한다. 이제 뭉터기로 해서 행정의 효율을 도모할 수밖에 없다. 큰 틀은. 작은 도시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이나 소외감이 가게 안 되기 때문에 재정적 이 부분은 별도의 그 부분만 보완을 그 부분을 제대로 보완하면서 큰 틀로 뭉터기로 갈 수밖에. 근데 저는 용어상이 조금 부정확한 것이 뭐냐면 충북도에서 청주시를 떼내는 게 광역화인가요? 아니죠. 분절하라는 표현이 더 맞지 않나? 지방자치법의 본래, 지방자치의 본래의 목적을 살리기 위해서는 특례시 지정 16개의 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반대합니다. 군소자치단체의 중소도시나 중소군 같은 데에 재정 악화를 초래할 건 당연하고 장기적으로도 봐도 계속 청주시가 독주를 할 수밖에 없는 체제가 돼요. 청주시에서 자체적으로 자신들이 결정을 한다고 그러면 무조건 청주한테 유리한 결정을 할 거 아니에요. 특별이나 특례나 이런 거는 10개 중에 하나, 100개 중에 뭐 두세 개 했을 때 특별이나 특례라는 용어를 쓰는 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서울특별시가 1000만이고 광역시 6개가 1300만이고 특례시 이번에만 지정이 되면 16개가 1300만이에요. 결국 우리나라 인구의 4분의 3 이상이 다 특별 대우를 받는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정말로 이건 뭔가 기형이라는 거지. 뭔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근본부터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까 뭐 조선시대부터 얘기했지만은 지금 우리나라는 광역단체가 있고 기초단체가 있어요.
이상한 구조야. 이게 별도의 법인격을 가진 동등한 기구인데 사실은 상하관계예요. 사실상 보면 충북도에서 거의 결정을 하고 인원도 뭐 임명을 하고 다 거의 하잖아요. 청주시까지도 공무원까지도 이게 뭔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 신 교수님도 비슷한 생각일 건데 이거를 군현이 아니라 부현처럼 북부권 하나 그 자치단체 만들고 중부권 하나 만들고 남부권 만들고 하시지 세네 개 시군을 통폐합해서 하나의 독립된 자치단체를 만드는 것이 보다 더 합리적이 아니냐 이런 지방자치학을 전문가들이 많이 내놓는데 이런 데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이번 기회에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한두 가지 이제 우리 역사 공부로 다시 가보면 보완하실 게 또 있으신가요? 우리 저 군 역사에서 이제 보면은 외적을 막고 막 할 때 진관 체제다, 재승 방략 체제다, 뭐 이런 거 막 배우고 그러잖아요. 이걸 막 혼용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뭐 진관 체제가 유리하다, 뭐 이렇게 하듯이 행정 체제도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이제 바꿀 수가 있을 것인데 너무 오랫동안 옛날 아마 이건 정치와 선거와 밀접하게 관계가 돼 있었을 겁니다. 잘게 쪼개야 숫자가 많아지니까 정치인분들이 반대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의외로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떠나서 대한민국과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 제가 길게 보면 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근데 반드시 재정적인 상생, 인접지역 상생이라는 관점을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된다. 알겠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특례시 지정 추진의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큰 틀에서는 거고 간다. 지금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저는 잘못하면 이렇게 되면은 누더기를 만들고 이 청주시가 특례시로 지정되는 또 기득권이 생겨요. 자신들 권한이 생겼기 때문에 나중에 이걸 지방자치제도 자체를 전부 혁신을 해보자. 예를 들어서 지금 200 몇 개 있는 자치단체, 그다음에 광역단체 이 이상한 구조를 통폐합시켜서 한 50개 정도로 줄여서 하자고 했을 때 반대가 더 심해지죠. 그러면 누더기를 만들어서 그것을 새 옷처럼 내보이는 거야. 사실은 근간을 잘못 고쳐야죠. 옷을 바꿔 입어야 되는데 거기다 특례시 또 만들어주고 하면은 광역시 뭐 특별시 다 있어. 통폐합이 되겠어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저희가 아까 이제 그 특의 반대말이 보통이다 이렇게 하듯이 우리가 우리나라 이름이 이제 대한민국이잖아요. 우리가 대자, 특자 이런 거 막 굉장히 사실은 좋아하잖아요. 이렇게 좀 더 하다 보니까 이제 전부 특이 보통이 돼 버렸죠. 다 커져서 이제 그게 보통이 돼 버렸죠. 그러네. 이런 이제 일종의 이제 인플레이션 효과가 나타났는데 전체적인 저는 시대 흐름을 우리가 억지로 거슬릴 수는 없다고 봐요. 다만 거꾸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먹고 살란 말이냐 말해서 우리가 상기해야 될 게 있어요. 이시종 지사님이 특례군을 얘기를 한 게 있어요. 이거는 뭐랑 관련이 있냐면 우리 충북은 5개 군이 인구 소멸 우려 지역으로 이미 예상이 되고 있어요. 맞아요. 이미 각종 통계에도 많이 나와 있어요. 결국 첫 번째로 우리가 지금 여러 논의를 하고 있지만 여기서 맹점이 있잖아요. 인구를 기준으로 다 나눠서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면 대부분의 시, 도시 지역 빼고 구는 계속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요. 맞아요. 이것과의 이제 불균형이 계속 커지겠죠. 그러면 이 군을 묶어서 어떻게 할 거냐. 지금 특례군, 단양군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시종 지사님이 아마 원조일 거예요. 특례군. 그럼 인구 말고 지역적 특성이나 어떤 지리적 특성 이런 걸 반영한 걸 또 어떻게 할 거냐 논의가 같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민주당에서 주도적으로 얘기를 하고 민주당 시도 저 지사님들이 반대하고 이러는데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 이걸 담당하시는 분들도 갈 길이 멀다 이제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 돈 얘기 좀 그렇지만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어서요. 그 앞서서 교수님께서는 행정적 내실화는 중요한 부분이지만 재정적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어떤 제도를 마련하는 전제하에 큰 흐름은 가야 된다는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이거는 특례시는 근데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이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맞아요. 나머지 시군에서 반대하는 이유가 재정적인 문제죠. 청주시가 떨어져 나가면은 나머지 시군들은 재정 악화가 뭐 눈에 보시기 명확하니까. 다만 청주시의 변명은 그거죠. 재정 문제는 아직 결정된 게 없다. 차후에 지방재정법 등 제정하면서 그때 가서 협의할 사항이다. 그렇기 때문에 왜 나머지 시군이 왜 재정 문제를 거론하면서 반대를 하냐 하는데 그거는 눈에 뻔히 보이잖아요. 정해진 수순 아닙니까? 이렇게 따로 분리시켜 놓으면 나중에 완전히 이제 광역시처럼 별도의 자치단체가 되는 수순을 밟고 재정 문제는 그 사이에서 결정이 되겠죠. 뭐 선의로 다 결정될 수는 없는 문제일 거 아니에요. 서로 권력의 문제고 권한의 문제이기 때문에 재정도 독립이 나중에 되겠죠. 결국.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부터 못 박지 않으면 지금 최 변호사님 말씀대로 행정조직이 예를 들어서 좀 비대해지거나 자율권을 갖고 갔어요.
근데 돈이 안 따라오냐고요. 당연히 따라가죠. 그렇죠, 그때 가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처음부터 픽스를 예를 들어서 충북도 내에서 특례시가 되고 나머지에 대한 그러면 배분 비율이 예를 들어서 5대5였다. 그럼 5대5로 한다. 뭐 이런 것들이 완전히 입법적으로 박히지 않으면 근데 뭐 어렵다고 그렇게 봐요. 픽서를 해놔도 나중에 되면 완전히 달라지면은 이제 별도의 단체가 돼버리면은 이제 법도 바꾸죠 또. 사실은 제가 끝부분에 그걸 좀 여쭤보고 싶었었어요. 그럼 결국은 하자고 하는 분들은 도장을 안 찍고 싶을 거거든요. 어떻게 해야 상생이 되는 겁니까? 이게 보면 지방자치법이 진짜 러프하게 아주 그 얼기에만 지금 개정안이 나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걸 놓고 지금 상생안 자체를 논의한다는 자체도 넌센스예요, 사실은. 아하, 그럼 시기적으로. 이거는 입법하는 분들이 세부적인 것까지 나오고 입법에 대한 변경을 가야 뭐 상생 논의가 되고 구체적 아하. 방안이 나올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이 자체가 지금 법의 추진 자체는 굉장한 정치적 암수가 들어 있다라고 지금 봐야 말씀하신 됩니다. 거는 저 멀리 있는 것들을 미리 당겨서 너무 걱정을 많이 해놓고 네. 하기가 지금 상황적으로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저도 비슷한 생각이에요. 뭐 지금 내놓는 대안은 나중에 이번에 뭐 그 별도의 특례시를 일단 지정을 해놓고 예, 예. 재정 문제는 나중에 조정교부금을 협의하는 식으로 어떻게 하자라고 하는데 예. 이거는 문제를 뒤로 미루는 거예요. 그럼 돌이킬 수 없는 노선은 서로 갈등 대립은 끝도 없이 가는 거거든요. 차라리 이번 기회에 지방자치제도 뭐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지방자치제도 우리나라의 그 기형적인 지방자치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부터 새로 검토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한판에서 이게 논의를 좀 해보면 네. 최 변호사님은 대개 보면 일단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변호사님이 여러 가지 설명을 하시잖아요. 네. 그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워드는 일단 엎고 보자. 엎어놓고 다시 해. 근본주의자예요. 그러면 발상을 바꿔서 예, 저희가 바꿔서. 솔루션을 특례시 말고 특례군 논의부터 먼저 바꿔서 완전히 이쪽을 어떻게 해줄 건가를 사실 먼저. 우리 지역 그것도 급해요. 사실 급한 예, 얘기긴 한데. 왜냐면 진짜 인구가 계속 감소하니까요. 예, 당장 아 그렇구나. 이게 참 저는 예. 지방 교부금 문제, 이 조정 교부금 문제를 있잖아요. 도시에서 빼서 시골로다가 다 주는 걸 전 찬성해요. 왜 그러냐면 그래야지 시골에 사는 것이 부자다. 이런 인식을 심어주는 거야. 도시를 인프라를 알고. 많이 구축을 해줘서 전원 생활하고 외국은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네. 이 잘 사는 사람들이 외곽에 살잖아요. 그것처럼 만들면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아, 알겠습니다. 앞으로 가야 될 길이 진짜 멀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한판에서도 논의를 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은 네, 생각이 네, 좀 네, 들고요. 맞습니다. 끝내기 한판으로 일단 오늘 시간 먼저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뭐 요번에 특례시가 지정이 된다고 하면 만약에 이게 성공을 한다고 하면 특별시, 광역시, 뭐 특례시까지 합치면 뭐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인구의 5분의 4나 4분의 3이 특이란 이름 달고 다 나가는 거예요. 예. 이거는 뭔가 잘못돼 있다는 거지.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의 제도 자체가 잘못돼 있다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특례시를 지정해서 지방자치 잘못된 지방자치를 짜집게 하듯이 또 하면은 더 힘들어질 것 같아요. 차라리 이번 기회를 우리 지방자치를 비정상인 지방자치를 정상화하는 계기로 근본적으로 재검토해보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특례시 지정한다고 그러면 잘못된 걸 고치기는커녕 잘못된 길로 더 수렁에 오히려. 빠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좀 됩니다. 그런 상황이군요. 네. 변호사님은 지금 우리 상황을 늪으로 보시나 봐요. 네. 나오려고 더 들어가는 거 잘못하면.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교수님. 4분의 3이나 특자가 들어가니까 좀 개념을 바꿀까요? 곱빼기로? 도 내, 지역 내의 상생 발전에 대한 논의가 또 크게 불거지고 있는데 네. 공명지조, 머리가 둘 달린 새가 하나가 이제 맛있는 꿀이 달린 어떤 열매를 먹고 좋아하니까 네. 또 시샘을 다른 머리의 새가 독약이든 그 열매를 따먹고 죽었다. 한쪽은 살고 한쪽은 죽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한 몸으로 있는데 그래서 자기만 있고 남이 없으면 결국 함께 살진 못하잖아요. 그래서 공명지조의 정신으로 인접지역 상생까지 같이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예, 알겠습니다. 아, 이게 진짜 뭐가 정답인지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다음 단계는 또 뭘 논의를 해야 될지 여러 가지가 참 어렵긴 합니다. 또 한판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논의를 좀 해보고 좋은 생각들도 좀 한번 내보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어떻게 보셨습니까?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주제로 라이벌의 불꽃 토크가 펼쳐지게 될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한판 합시다. 리얼톡 한판!